저는 7일 동안 280km 유백길을 떠납니다. 영화 왕가 사는 남자가 2월 4일에 개봉한다고 하죠. 그 개봉일에 맞춰서 조선시대 단종의 유백길을 그대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출발점이 바로 이곳 창덕궁입니다. 현재는 창덕궁의 정문이라고도 불리는 돈화문이 공사 중이어서 보이지는 않는데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덕궁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이제 이렇게 종묘 돌담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엄청 핫하다는 서술락길인데 이 술락길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에는 그 도둑이나 화재를 예방하려고 야간 통행 금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통금이죠, 통금. 그래가지고 그 통행 금지 시간대에 이 순찰을 도는 사람들을 술라군, 그리고 그 일을 순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술라청이 있던 곳의 서쪽을 서술라, 동쪽을 동술라라고 불렀는데 그 지명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거죠. 무튼 이 힙한 동네 서술라길에도 이러한 역사가 있다. 이제 종묘를 지나가는데요. 종묘를 지나가면서 또 단종이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어쨌든 유백길이라는 것 자체가 왕족으로서의 그의 삶이 끝나고 죄인 아닌 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했지 않겠습니까? 종묘에서 좌측으로 꺾어서 이제 쭉 직진을 하면 됩니다. 이 종로가 약으로도 유명한데 또 주얼리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금은방을 지나다니는데 금값이 엄청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바글바글합니다. 아까 시세도 확인해 보니까 한돈 기준으로 거의 95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제 2008년에 한평군에서 27억을 들여가지고 황금박쥐상을 만들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재료비로만 27억을 써서. 근데 그게 이틀 전 금값 기준으로 386억이 됐다고 합니다. 금값이 너무 올라서. 완전 성공한 금테크 사례죠. 이렇게 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동대문까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동대문을 끼고 쭉 동묘 방향으로 계속 쭉 직진을 해주면 됩니다. 동묘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동묘를 바라보고 우측으로 돌아서 이제 이쪽으로 쭉 내려갈 예정입니다. 이 동묘는 동관왕묘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풀이하자면 서울 동쪽에 관우를 모신 묘, 사당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어진 거는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임진왜란에 참여했던 명나라 장수들이 조선에도 관우를 모시는 사당을 만들어줄 것을 건의하고 선조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렇게 현재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인스타에 되게 힙하신 동묘 할아버지를 방금 동묘 앞에서 직접 뵀습니다. 셀럽 보는 기분입니다. 이 동묘는 1602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사실 단종은 유배를 가면서 이쪽을 지나갔을 수는 있어도 이 동묘를 보지는 못했을 텐데 그냥 또 지나가는 길에 있길래 한번 와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동묘 인싸 할아버지와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구제 옷들 되게 많이 팔죠. 선글라스랑 시계도 마니아들은 많이 가차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묘를 끼고 쭉 내려오다 보면 영도교에 도착하게 됩니다. 영도교에서 단종이랑 단종의 그러니까 단종의 와이프였던 정순호 왕후 송씨가 이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영영 이별했다고 해서 영이별다리, 영영 건넌다리라고 불렀다가 이제 성종 때 이 다리를 수리하면서 이제 영도교라는 이름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왕십리로 간 다음에 살고지 다리를 건너서 광진구 방향 쪽으로 이제 이동해 볼 겁니다. 네, 신당동에서 이제 걸어와서 왕십리 뒤에 보이는 이제 한양대학교까지 왔습니다. 이 왕십리도 지명 유래에 대해서 재밌는 설이 있죠. 한창 이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무학대사라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수도의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 이 왕십리 지역을 수도로 삼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이쪽 지역을 지나가다가 소를 끌고 가는 한 노인을 만나요. 근데 이제 그 노인이 소한테 이제 막 꾸짖고 있었던 거죠. 야, 이 미련한 소야, 이 무학 같은 놈아. 이제 무학 대사가 당황을 합니다. 당혹스러운 반, 솔직히 빡친 반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노인한테 물어봅니다. 아, 뭐 혹시 저한테 하고 싶으신 말이 있냐.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여기서부터 서북 쪽으로 심리를 가라. 이제 거기가 명당이라는 알림이었겠죠. 실제로 무학이 그쪽으로부터 서북 심리에 가봤는데 너무 명당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읍을 세우니 거기가 이제 경복궁이라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나 설입니다. 실제 고려시대 때 써진 문헌에 서울의 동쪽에 왕심이라는 동네가 문헌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전에도 무학대사 그 시점 이전에도 이쪽 동네가 왕심이라고 불리지 않았을까 많이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온 다리가 살고지 다리입니다. 현존하는 조선 전기 다리 중 제일 긴 다리이고요. 1920년대 홍수가 나서 한번 망가졌다가 70년대에 보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보다 그 하천이 넓어져서 일부를 콘크리트로 양옆을 또 추가로 개설을 해서 원형은 조금 잃어버린 형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고지 다리는 서울이랑 동남쪽을 연결해주는 중요했던 다리였는데요. 이 광진 쪽에 이제 사냥장이 있어서 태종이 세종한테 이제 왕위를 물려주고 자주 사냥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가 필요했겠죠. 자주 가니까. 그래서 세종 때 짓기 시작했다가 성종 때 되어서 이게 완공이 됩니다. 네, 여기서 좀만 걸어가다 보면 느티나무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거기가 단종의 유백기를 다룬 실록에 거의 유일하게 등장하는 장소입니다. 네, 여기가 바로 그 느티나무입니다. 원래 이 느티나무가 있었던 곳에 화양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조선 세종 때 지어졌는데 이 앞쪽이 이제 말 목장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들 목장을 또 한눈에 관망할 수 있고 또 사냥하는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정자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록에는 이제 이곳에서 이제 세조가 자신의 신하 환관 안노라는 사람을 보내서 화양정에서 배웅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화양정은 잘 유지되어 오다가 1911년에 낙뢰를 맞고 천둥 번개를 맞고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규모가 100칸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그래서 사라진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그 그림을 통해서 대략적인 어떤 그 규모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한강이 나오게 됩니다. 한강이 나오면 이제 좌회전해서 광나루 쪽을 향해 갈 겁니다. 제가 영상 시작할 때 약 280km를 7일 동안 걷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조선시대 기준으로 말하면 수치가 이제 700리입니다. 1, 2가 이제 한 400m 정도 되기 때문에 700리면 280km인 거죠. 그런데 단종은 이 280km를 오직 육지로만 이동한 게 아니라 광나루에서 배를 타고 수로를 이용해서 이동했을 거로 추측을 합니다. 네, 예전에 광나루가 있었던 그 위를 광진교를 통해서 지금 지나는 중입니다. 단종은 저쪽 광나루에서 이쪽 여주 방향, 즉 한강 상류 쪽으로 배를 타고 이동했을 겁니다. 한강을 끼고 쭉 둥글게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워커힐 호텔도 보이죠? 워커힐이라는 이제 호텔명은 1950년 한국전쟁 때 초대 주한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SK그룹사가 운영 중에 있죠. 지금 갑자기 핸드폰이 겨울이어서 그런지 배터리가 6%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강 쪽으로 오다가 여기 시내로 빠지는 길이 있길래 우선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식당이나 카페에 들러서 충전부터 하고 좀 세부 코스를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급하게 충전을 하려고 들어간 신의주 찹쌀 순대 집인데 아주 든든하게 배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1일차 코스가 창덕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도미나루터 근처 하남 검단산역까지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한강을 끼고 크게 돌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도 시간이고 지금 또 핸드폰 배터리도 너무 많이 부족해서 일단 도심 쪽으로 가로질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이 돼도 이렇게 도심지에 들어오면 외국이든 국내든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빛이 안 들어오는 어떤 논이나 밭을 지날 때는 공포심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7시에는 걷는 걸 시작해야 됩니다.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인 도미나루 터 근처 하남검단산역까지 왔습니다. 원래는 한강변을 끼고 이렇게 돌았어야 되는데 여건 문제로 이렇게 도심 사이로 왔었는데요. 단종께서는 수로를 이용했으니까 둘 다 쌤쌤으로 하고 오늘 일정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소맥을 한잔 해가지고 과음 이슈로 좀 늦게 일어났고요. 큰일 났습니다. 먼저 오늘은 도미나루터를 찍고 그 다음에 다리를 건너서 이제 양수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강을 돌아가는 코스입니다. 여기 보면 배알미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배알미라는 말은 뒤쪽에 대고 절을 한다라는 뜻인데 이게 아마 단종이 이쪽 근처에서 하루를 묵고 배알미동에 살던 주민들이 이제 단종의 배에다가 직접 대고 절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호송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뒤쪽을 바라보고 절을 했다라고 해서 배알미동이라고 불렸다라는 설화가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이제 지방으로 이제 부임하게 된 신하들이 한양에 있는 임금 쪽을 바라보고 절을 했다라고 해서 배알미동이라는 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화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아마 단종이 이 근처 도미나루터에서 내려서 이쪽에 자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도미나루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는 없게 돼 있어서 여기서 이제 다시 저 다리를 넘고 한강을 크게 끼고 돌아서 오늘 여주까지 갈 겁니다. 제가 보기엔 안 그렇지만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당대교 이 옆에 있는 펜스는 아주 그레이트합니다. 포르투갈 포르투 갔을 때도 그 동루이스 다리 엄청 이쁜 다리 있잖아요. 그걸 친구들은 건넜는데 저는 못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철골 구조물인데 밑에가 뻥뻥 뚫려 있어서 아래가 다 보입니다. 또 높이도 굉장히 높아요. 일반 다리들보다. 그래서 그것도 못 건넜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건너왔고요. 다시 강 북쪽으로 왔습니다. 이 걷는 거, 그리고 심지어 실제 있는 둘레길도 아니고 제가 개척해서 가야 되는 이 고생을 왜 사서 하냐 할 수도 있지만 원래 인생이라는 게 때론 사서 고생을 해야지 좀 재밌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싱어게인 4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우승하셨더라고요, 이호웅님이.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예를 들어서 어떤 락스타가 황혼의 해변을 오토바이를 타고 가로지르면 본인도 그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실제 오토바이를 타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유백길을 걸으면 2월 4일에 왕가 사는 남자가 좀 더 와닿겠죠. 어쨌든 뭐 그런 이유로 걷는 것 같습니다. 때론 사서 고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재밌으니까. 저는 지금 남양주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 남양주에 단종을 몰아낸 세조, 단종의 작은아버지이죠. 세조의 무덤 광릉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지도 광릉 리뷰를 보면 재밌는 게 진짜 많습니다. 세조를 욕하는 약간 후환이 두려워서 떨기는 왜 떨어 이 자식아 약간 이런 거. 그리고 뭐 잠은 잘 왔냐? 뭐 약간 요런 조롱 섞인 리뷰가 많아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마 영화 왕가 사는 남자가 개봉하면 리뷰들이 더 달리겠죠. 이제 여기 남양주에서 다리를 건너면 양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양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충 좀 지도를 봤는데 제가 오늘 너무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코스를 조금 조정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양수리로 가는 철교를 걷고 있는데요. 이 양수리라는 곳의 이름의 유래는 뭐 쉽습니다. 두물머리는 말 그대로 북한강 물이랑 남한강 물이 만나서 두물머리죠. 한자로 하면 양수리라고도 하고, 이쪽은 북한강이고 이제 저기서 남한강이랑 만나면서 한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육로가 발달되어 있지 않던 조선시대에는 이제 수로를 이용해서 오니까 이 만나는 지점인 이 두물머리가 엄청 발전을 했었다고 합니다. 강에 얼은 상태로 눈이 와가지고 지금 하얗게 보입니다, 강물이. 지금 저 강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나도 배가 타고 싶다. 오리배라도. 진짜 배가 너무 타고 싶습니다. 이제 양평역까지 한 5km 남았다고 합니다. 5km. 진짜 힘듭니다. 체감상 산티아고 때보다도 훨씬 힘듭니다. 겨울철이라서 그런가? 이렇게 사람이 계획을 세울 때 항상 최상의 컨디션일 때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는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 양평 창대를 지나고 있는데요. 길이 너무 어둡고 험해서 일단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3일차 시작할 때 다시 여기 와서 걷는 걸로 변경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일차가 밝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주에 들어왔는데요. 이제 원래 어제 목적지였던 이포나루 근처 한번 갔다가 오늘은 이제 원주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네, 이포나루터 근처까지 도착했습니다. 저도 이제 한강을 따라 걷는 게 아니라 이제 영월까지 단종과 같이 육로를 통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걷고 있는데 고구마가 다 버려져 있습니다. 아깝다. 상품성이 없는 건가? 춥기도 하고 고구마 보니까 고구마가 먹고 싶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단종의 유백기를 다루고 있는 실록의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창덕궁을 떠나서 화양정에서 황간안노가 배웅했다, 이 정도고, 이제 영월 청룡포로 향하는 길은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전, 마을의 설화 이런 걸로 추측을 하는데 실제 유백길이 며칠이 걸렸다도 이견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단종의 비애, 세종의 눈물이라는 책을 쓰신 유동환 작가님은 한 10일 정도 걸렸다고 보고, 단종 역사관은 아니다, 한 7일 정도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단종 역사관이 주장하는 그 7일 코스를 따라서 걷는 거고요. 여기는 길이 되게 이쁩니다. 그저께 어제랑은 확연히 어떤 풍경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훨씬 더 자연적이고 평화적이네요. 지금 블루헤런 골프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블루헤런 골프장 안에도 단종과 관련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블루헤런 서코스 6번 홀 옆에 카트도로 쪽에 샘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가 바로 단종이 영월로 가는 유백길 도중에 목이 말라서 목을 축였다고 전해지는 어수정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골프장 안에 있어서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옆으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블루헤런 CC 가로질러서 올라왔는데 오르막길 경사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괴산에 육군학생 군사학교가 있는데 ROTC나 학사정교들이 훈련받는 곳인데 거기 악명 높은 고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버이 고개고 하나는 이제 괴산에 있는 에베레스트다. 그래서 개베레스트라는 곳인데 약간 그 두 곳이 연상되는, 개베까지 내려가면 어버이 고개 수준의 경사였습니다. 이제 여기를 내려가면 고달사지, 그러니까 고달사라는 절의 터가 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때는 3대 사찰이라고 불릴 정도로 절의 규모가 엄청 컸다고 합니다. 근데 왜인지 기록이 딱히 없는데, 그래서 언제 폐사, 언제 절이 이제 망했는지는 모르는데 대충 추정컨대 임진왜란 이후 한 1600년대 후반쯤으로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고달사지 도착했는데요. 확실히 절의 규모가 얼마나 컸을지 가늠이 됩니다. 이 공터만 봐도. 지어진 건 이제 신라 경덕왕 때 지어졌다고 하고요.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했기 때문에 고려 광종 이후에 엄청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선시대 들어오면, 조선시대는 유교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숭유억불, 불교를 이제 억압하는 정책을 좀 펼쳤었는데, 사실 그때부터 좀 절의 규모가, 절의 어떤 교세가 쇠락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지금 이제 서원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단종의 유백길에 대한 실록 내용은 빈약하지만 구전으로 내용들이 많이 전달되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제 2일차 단종이 이포나루에서 걸어서 이 서원리 원골에서 아마 잠을 자지 않았을까 많이 추측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종은 어제 여기에 도착했던 거죠. 제가 조금 늦게, 하루 늦게 쫓아가는 꼴이 됐는데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주를 지나서 다시 양평으로 들어갑니다. 양평은 원래 양근군과 지평군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 나누어져 있던 걸 1908년에 행정구역을 개편을 하면서 합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양근군의 양과 지평군의 평자를 합쳐서 양평군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지평은 지평 막걸리 할 때 그 지평이 맞습니다. 이 지평 막걸리가 또 재밌는 게 지평 양조장이 1925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3대째 내려오고 있고 100년 기업이 다 됐죠. 그런 만큼 역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지평 막걸리 라벨을 보면 양조장 일러스트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1951년 지평리 전투 때 유엔군 사령부로 쓰였던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평 양조장 가보면 그 유엔 사령부 관련된 비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평 막걸리도 굉장히 맛있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약간 1등 막걸리는 충청북도 괴산에 목도 양조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괴산 백주랑 목도 맑은 술, 요 두 개가 진짜 맛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종종 그것만 사러 괴산도 한번 내려가거든요. 제가 ROTC 인턴하기 전에 훈련받았던 데가 괴산이어서 약간 개인적으로는 악몽 같은 곳이었는데 이 막걸리 때문에 괴산의 이미지가 좋게 덮어쓰게 됐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괴산 편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목도 양조장, 괴산 백주랑 목도 맑은 술, 요 두 개는 꼭 드셔보십시오. 이런 데에서 집 짓고 살고 싶습니다. 서울주이지만 이제 시골길을 지향하는. 절벽이랑 다리 뷰가 미쳤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X반도를 착용했습니다. 쿠팡에서 산 1980원짜리.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영락 없는 도로통제 간부 복장입니다. 대략 30분 내로 오늘 목적지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해가 너무 이쁘게 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안창대교를 건너서 원주시 문막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